킹피셔의 범행 방식은 단지 저격만 있는 건 아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 도심 외곽의 공사장에서 한 남자가 추락했다. 안전모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작업복에는 찢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남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휴대전화를 찾았지만 구두 한 켤레가 그것을 먼저 밟았다. 공사장 아래를 내려다보던 재벌가 막내 아들은 겁에 질린 현장 소장을 향해 웃었다. 그러게 왜 까불어? 사고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가 아니라 사고야. 저 사람이 술 마시고 혼자 떨어진 거라고. 그는 소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유가족 입도 막아. 돈 몇 푼 쥐어주면 조용해질 거야. 막내 아들이 떠난 뒤 소장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웠다. 액정은 깨졌지만 녹음 기능은 아직 작동하고 있었다. 사망자는 추락하기 직전까지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두루미전자 영업 3팀에서는 새로운 클라이언트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김봉팔은 카지노 내부 사진을 벽에 붙였다. 사진 속 남자는 술잔을 든 채 젊은 여성들을 양옆에 앉히고 있었다. 일명 로열 패밀리. 개차반 막내 아들이지. 고영갑이 피해자 명단을 넘겼다. 상습폭행, 마약, 불법 도박, 성폭력 의혹까지 있습니다. 고소한 사람만 11명인데 전부 합의하거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양의 소리 그중 한 장을 가리켰다. 합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지난달 실종된 카지노 직원입니다. 경찰은 가출로 종결했습니다. 가족이 계속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기영도가 카지노의 내부 구조를 띄웠다. 표적은 본인 소유 호텔 카지노의 펜트하우스에서 지냅니다. 외부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지문과 홍채로 작동하고 복도에는 사설 경호원이 상주합니다. 몽태민이 사진을 확대했다. 방탄유리네요. 옥상과 맞은편 건물까지 전부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봉팔이 보나를 바라봤다. 저격은 어렵겠지. 모나는 사진을 한 장씩 살폈다. 옥상 진입로, 카지노 환기구, 전용 엘리베이터, 주방으로 연결되는 서비스 통로. 어려운 게 아니라 불필요해요. 무슨 뜻이야? 저 사람은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어요. 자기 돈으로 경찰도 피해자도 증거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모나는 카지노 내부 사진을 집었다. 그 믿음을 이용하면 돼요. 현남이 보나의 얼굴을 살폈다. 킹피셔의 범행 방식은 단지 저격만 있는 건 아니다. 표적이 어디에 숨든 결국 자기 발로 나오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봉태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이번에는 총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겁니까? 모나가 태민의 작업대를 바라봤다. 조립 중인 장치는 화려한 장신구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초소형 송수신기가 들어있었다. 머셔에서 선물을 보냈네. 태민의 손이 멈췄다. 그 인간이 연락했습니까? 조만간 한국에 오겠대. 김봉팔의 표정이 굳었다. 이유는? 선물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데요. 머셔가 선물만 확인하러 바다를 건너올 사람은 아니잖아. 모나도 알고 있었다. 머셔는 킹피셔가 사용하는 무기 대부분을 설계한 인물이었다. 의뢰 없이 움직이지 않고 목적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가 한국으로 온다면 새로운 무기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모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옥선자의 이름이 나타났다. 네, 어머니. 너 설마 잊은 건 아니지? 모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내일이 내 시아버지 제사잖아. 장도 봐야 하고 음식도 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아직도 아무 말이 없어. 모나는 회의실 달력을 바라봤다. 카지노 작전 예정일과 제삿날이 같은 날이었다. 제가 퇴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언제 다 하려고 그래? 회사에 말하고 일찍 와. 집안 제사가 장난이니? 전화를 끄는 보나는 달력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오현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작전 날짜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봉팔이 고개를 저었다. 표적이 카지노에 나타나는 날은 내일뿐이야. 해외 투자자들하고 비밀 게임을 연다더군. 몽태민은 보나를 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팀장님이 제사상 차리는 동안 저희가 다녀올까요? 표적이 킹피셔를 찾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면 바로 알아챌 겁니다. 그럼 제사에 안 가면 되죠. 모나는 태민을 노려봤다. 그 말을 우리 어머니 앞에서도 해보세요. 태민은 입을 다물었다.
김봉팔이 서류를 덮었다.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유 부장은 집부터 해결해. 여기서는 내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하지만 보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할 수 없었다. 작전을 미루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었다. 제사에 빠지면 선자는 물론 태성에게도 의심을 살 수 있었다. 킹피셔에게 방탄 유리보다 뚫기 힘든 장벽은 시어머니였다. 집으로 돌아온 보나는 현관 앞에서 율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태성은 거실 바닥에 앉아 율과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다. 율의 손에는 킹피셔를 닮은 목각 인형이 들려 있었다. 태성이 인형을 들어 올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겼대. 얘는 새야. 엄청 센 새. 이름은 킹피셔. 모나의 걸음이 멈췄다. 태성은 인형의 날개를 움직이며 웃었다. 우리 유리가 만든 거야? 아니. 어떤 아저씨가 선물해줬어. 어떤 아저씨? 율은 고개를 갸웃했다. 잘생긴 아저씨. 태성이 장난스럽게 보나를 바라봤다. 당신이 아는 아저씨야? 나는 처음 보는 인형인데. 모나는 율에게 다가가 인형을 받아들었다. 나무 표면에는 작은 흠집처럼 보이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머셔가 자신의 무기에 남기는 표식이었다. 모나는 인형의 무게를 확인했다. 속이 비어 있었다. 그러나 태성 앞에서 바로 열어볼 수는 없었다. 태성은 보나의 굳어진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 왜 그래? 아이가 모르는 사람한테 물건을 받았잖아. 엄마, 모르는 사람 아니야. 엄마랑 같이 일한다고 했어. 모나는 율 앞에 앉았다. 그 아저씨가 또 오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선물도 받지 말고. 왜? 엄마 회사에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많거든. 태성이 웃었지만 보나는 웃지 못했다. 밤이 깊어진 뒤 보나는 욕실 문을 잠그고 인형의 밑부분을 열었다. 작은 메모리칩과 함께 접힌 종이가 나왔다. 킹피셔에게. 당신이 죽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한국에서 만나자. 모나는 종이를 움켜쥐었다. 지금까지 수행한 임무는 모두 검증을 거쳤다. 처단한 사람들은 법망을 빠져나가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머셔는 그중 한 사람이 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태성이 문을 두드렸다. 모나야. 괜찮아. 모나는 메모리칩과 종이를 숨겼다. 응. 금방 나갈게.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내일 아침 일찍 오래. 모나가 문을 열자 태성은 미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내가 음식점에 주문하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직접 해야 의미가 있대. 알아. 그렇게 할게. 당신 혼자 하라는 뜻 아니야. 나도 같이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선자의 집에는 제사 음식 재료가 가득 쌓여 있었다. 선자는 앞치마를 두른 보나에게 채소와 생선을 차례로 내밀었다. 저는 얇게 부쳐야 해. 작년처럼 두껍게 하지 말고. 태성이 주방으로 들어오자 선자가 그의 등을 떠밀었다. 넌 나가 있어. 남자가 제사 음식 하는 집 봤니? 태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왜? 우리 집 제사인데 며느리에게 노동을 전담시킨다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선자의 눈이 커졌다. 노동 전담?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제가 해야죠. 제가 너한테 그런 말을 시켰니? 모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보고 배운 겁니다. 태성은 보나에게 앞치마 하나를 건네받아 둘렀다. 뭐부터 하면 돼? 모나는 칼과 물을 내밀었다. 무부터 썰어. 태성이 칼을 잡자 선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다.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 모나는 피식 웃었다.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너는 잘하잖니. 그 말에 보나는 잠시 선자를 바라봤다. 칭찬인지 당연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기영도가 보낸 메시지였다. 표적이 카지노에 도착했습니다. 모나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닦았다. 어머니, 시장에 빠진 재료가 있어서 다녀올게요. 선자가 냉장고를 열어봤다. 없는 게 뭐가 있다고? 제사상에 올릴 배가 없어요. 아까 내가 사왔는데. 태성이 과일 상자를 가리켰다. 배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모나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오늘 같은 날. 선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사 일이 집안 제사보다 중요하니?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전자회사 영업부에서 누가 다쳐? 모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성이 차 열쇠를 들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당신은 여기 있어. 같이 가면 더 빠르잖아. 혼자 가야 해. 태성의 눈빛이 달라졌다. 모나는 자신이 너무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거래처에서 저만 오라고 했어. 오래 안 걸려. 선자는 냉정한 얼굴로 돌아섰다. 가려면 가. 대신 오늘 제사에는 들어올 생각하지 마. 모나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놓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태성은 현관까지 보나를 따라 나왔다. 무슨 거래처인데 당신만 오래? 다녀와서 얘기할게. 당신은 늘 다녀와서 말한다고 해.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잖아. 모나는 차마 태성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오늘만 넘어가 줘. 언제까지? 모나가 대답하지 않자 태성은 문손잡이에서 손을 놓았다. 그래. 다녀와. 그 목소리에는 믿음보다 체념이 묻어 있었다. 모나가 떠난 뒤 태성에게 구애나의 전화가 걸려왔다. 공사장 추락 사건의 사망자가 죽기 전 나투데이에 제보 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태성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다. 메일에는 재벌가 막내 아들이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벌어진 불법 도박과 마약 유통 정황이 담겨 있었다. 공사장 추락 사건의 사망자는 그 카지노의 시설 관리 책임자였다. 이제부터 확인해봐야죠. 단순한 사고인지 사고로 위장된 죽음인지. 구애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그 뒤에는 회장이 있는 거고요. 아니, 회장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이거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무시무시한 사건 같아요. 태성은 제보자료에서 카지노의 비밀 장부 사진을 확대했다. 장부에는 정치인과 경찰 간부들의 이름뿐 아니라 지금까지 킹피셔에게 처단된 범죄자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태성은 곧바로 이동진에게 연락했다. 동진도 같은 사건을 쫓고 있었다. 카지노 실종 직원의 가족이 제출한 자료에서 공사장 사망자와 재벌가 막내 아들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것이다. 공조수사. 태성이 묻자 동진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공조는 경찰끼리 하는 거야. 기자는 빠져. 사망자가 저한테 자료를 보냈어.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구애나가 태성의 가방을 먼저 가져갔다. 이거 제가 할게요. 넌 빠져. 선배가 현장에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해요. 태성은 구애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시작한 취재야. 선배는 킹피셔까지 같이 쫓고 있잖아요. 카지노 사건하고 킹피셔가 연결돼 있으면 선배부터 노릴 거예요. 태성은 가방을 되찾았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해. 저놈들이 킹피셔보다 먼저 증거를 없애기 전에. 모나는 카지노 직원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하 통로에 들어섰다. 봉태민이 만든 송수신기는 목걸이 장식 안에 숨겨져 있었다. 기영도는 카지노 보안망에 가짜 직원 정보를 등록했고 오현남은 표적이 자주 마시는 술의 유통 경로를 확인했다. 김봉팔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다. 유 부장. 표적 확인 전에는 움직이지 마. 알고 있어요. 이번 클라이언트가 거짓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돼. 피해자 명단은 확인됐잖아요. 처단의 근거와 의뢰인의 목적은 다른 문제야. 모나는 카지노 안으로 들어갔다. 막내 아들은 비밀 게임장에서 해외 투자자들과 돈을 걸고 있었다. 테이블 옆에는 약물에 취한 여성이 앉아 있었고 경호원은 휴대전화를 빼앗아 출입문 옆 상자에 넣었다. 막내 아들이 직원을 불러 세웠다. 오늘은 왜 처음 보는 얼굴이야? 모나는 술병을 내려놓았다. 기존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갑자기. 막내 아들이 보나의 명찰을 잡아당겼다. 여기서는 갑자기 그만두는 사람이 많거든. 그는 보나의 얼굴을 한참 살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모나는 그의 손을 떼어냈다. 술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막내 아들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성질 있네. 이따 위로 올라와. 모나는 대답하지 않고 술을 따랐다. 바닥에 떨어진 얼음 조각 하나가 막내 아들의 구두 아래로 밀려 들어갔다. 그 안에는 체온에 반응하는 초소형 추적기가 들어있었다. 킹피셔는 총구를 겨누지 않았다. 대신 표적이 숨겨둔 문을 찾았다. 막내 아들이 게임을 마치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자 보나는 서비스 통로로 이동했다. 추적 신호는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지하 4층으로 내려갔다.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기영도가 보안장치를 풀었다. 안에는 실종된 카지노 직원들의 물건과 공사장 사망자의 원본 장부가 보관돼 있었다. 벽면에는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촬영한 영상 목록까지 붙어 있었다. 모나가 자료를 전송하려는 순간 문이 닫혔다. 막내 아들이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났다. 이 미친 새끼가. 그는 가장 가까운 경호원의 뺨을 때렸다. 쥐새끼 한 마리 들어오는 것도 못 봐. 모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사람들을 죽이고도 증거를 기념품처럼 모아뒀네요. 너 기자야? 경찰이야? 둘 다 아니에요. 막내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설마 킹피셔? 모나는 주변을 확인했다. 경호원 5명과 막내 아들. 출구는 하나뿐이었다. 왜요? 만나고 싶었다면서요? 막내 아들은 경호원의 권총을 빼앗아 모나에게 겨눴다. 돈을 2배로 줄게. 나한테 의뢰한 놈을 죽여. 당신은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죠? 사람 목숨까지 살 수 있으니까. 모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살 수 있는 건 목숨이 아니라 침묵이에요. 그것도 오늘까지고. 막내 아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모나는 천장에 설치된 소화 설비를 바라봤다. 봉태민이 원격 신호를 보냈다. 천장에서 소화 분말이 쏟아졌다. 시야가 흐려진 사이 보나는 총을 든 손을 꺾었다. 경호원 2명이 달려들었지만 좁은 통로에서는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보나는 몸을 낮춰 첫 번째 경호원의 무릎을 무너뜨리고 그의 어깨 너머로 2번째 경호원을 밀어냈다. 총을 빼앗았지만 사람에게 겨누지 않았다. 천장의 조명과 출입문 잠금 장치만 차례로 파괴했다. 막내 아들이 비상구로 달아났다. 표적 이동합니다. 김봉팔이 낮게 말했다. 유 부장, 계획대로 끌어내. 막내 아들은 지하 주차장에 준비된 차량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차 문은 열리지 않았다. 기영도가 차량 시스템을 잠가놓은 것이다. 경찰차들이 카지노 입구로 들어왔다. 이동진이 수사관들과 지하 주차장을 봉쇄했다. 익명으로 전달된 원본 장부와 감금 영상이 강제 수사의 근거가 됐다. 막내 아들은 방향을 바꿔 공사 중인 호텔 별관으로 달아났다. 태성은 그곳에서 사망자의 현장 소장을 만나고 있었다. 현장 소장은 두려움에 떨며 깨진 휴대전화를 건넸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누가 밀었습니까? 회장님, 막내 아들이 직접 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분이 장부를 넘기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태성이 녹음 파일을 확인하려는 순간 현장 소장의 얼굴이 굳었다. 막내 아들이 철제봉을 들고 서 있었다. 끝까지 입을 못 다무네. 태성은 소장을 뒤로 물리고 앞을 막았다. 당신이 공사장 직원을 죽였습니까? 기자 새끼가 겁도 없네. 대답하십시오. 막내 아들이 봉을 휘둘렀다. 태성은 팔로 막았지만 충격에 바닥으로 밀려났다. 휴대전화가 공사장 가장자리로 굴러갔다. 막내 아들은 태성의 멱살을 잡고 난간 쪽으로 밀었다. 사람 하나 더 떨어진다고 달라질 것 같아? 달라지지. 모나가 공사장 안으로 들어왔다. 막내 아들이 태성을 붙잡은 채 돌아봤다. 킹피셔. 태성도 보나를 발견했다. 직원복을 입은 보나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모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막내 아들은 태성의 목에 철제봉을 댔다. 가까이 오면 내 남편이 먼저 떨어져.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내 남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막내 아들이 웃었다. 당신 아내한테 물어봐. 우리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여자니까. 모나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태성 씨 보내. 나를 죽이러 왔잖아. 당신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벌써 끝났어요. 그럼 뭐가 목적인데? 당신이 숨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 죽은 사람한테 들으면 되겠네. 막내 아들이 태성을 난간 밖으로 밀려는 순간 공사장 위에서 크레인이 움직였다. 봉태민이 조종장치를 해킹해 자재 운반망을 2사람 사이로 내린 것이다. 태성이 몸을 숙였다. 보나는 바닥에 떨어진 안전줄을 막내 아들의 발목에 감고 반대쪽 고리를 기둥에 걸었다. 중심을 잃은 막내 아들이 난간 밖으로 추락했지만 안전줄에 매달린 채 멈췄다. 모나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당신이 죽인 사람도 마지막에 이렇게 매달렸겠지. 살려줘.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 돈 줄게. 원하는 만큼 줄게.
보나는 안전줄을 붙잡은 손에 힘을 줬다. 태성은 보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알던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보나야. 태성의 목소리에 보나의 손이 멈췄다. 올려줘. 이 사람은 다시 빠져나갈 거야. 그래도 당신이 죽이면 안 돼. 태성은 보나와 함께 안전줄을 끌어올렸다. 이동진과 수사관들이 도착해 막내 아들을 체포했다. 보나는 경찰이 공사장으로 들어오는 사이 직원들 사이로 사라졌다. 태성은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막내 아들은 수갑을 찬 채 태성에게 소리쳤다. 킹피셔를 잡고 싶어? 내 옆에 있잖아.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자는 여자부터 의심해. 동진이 막내 아들을 끌고 갔다. 태성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금속 장치를 주었다. 호텔 저격 사건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재질이었다. 그는 보나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카지노에서 빠져나온 보나는 곧바로 선자의 집으로 향했다. 제사는 이미 끝나 있었다. 음식이 놓였던 자리에는 빈 그릇만 남아 있었다. 선자는 보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다. 보나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절을 올렸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선자가 차갑게 말했다. 죽은 사람한테 사과하면 끝이니? 어머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가족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최소한 내 남편한테는 말해야지. 보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성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돌아올 자리까지 계속 비워놨어. 선자는 보나의 얼굴을 바라봤다. 가족은 기다려주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계속 속이면 떠나. 그때 태성이 들어왔다. 보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성씨. 태성의 소매에는 공사장에서 묻은 먼지가 남아있었다. 회사 일은 잘 끝났어? 당신도 공사장에 있었잖아. 내가 물었어. 회사 일 잘 끝났냐고. 보나는 선자를 의식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면 말할 수 있어? 태성이 금속 장치를 꺼내 보였다. 이게 뭔지 알아? 보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있는 곳마다 킹피셔가 나타나. 당신이 사라지는 날마다 사람이 죽거나 살아나고